예.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업화로 인해 가지고 여러 가지 환경 문제가 생기고 그 이제 환경 문제로 인해 가지고 환경이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환경주의가 나타나게 되었고 또 그러면서 또 우리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는 이제 이 산업화를 막아야 한다. 상당히 비관론적인 사람들이 있었고 또 일부는 뭔가 하면 우리가 과학과 기술, 법과 제도로 이걸 해결할 수가 있다. 환경 낙관론자가 있었다. 그런 이야기를 했죠. 하고 또 과격한 이 환경 이념들, 뭐 생태 근본주의라든지 사회 생태주의라든지 이런 것들도 나오게 되었다. 이러한 이념을 바탕으로 이제 환경운동들이 생기게 된 거죠. 이 가장 최초의 이 환경단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은 1892년이에요. 바로 이 19세기 말에 이 시에라 클럽 앞에서 봤던 최초의 이 자연보호 이론을 했던 존 미어라는 사람이 만들었던 시에라 클럽 1892년에 지금도 이 활동을 하고 있어요. 여기는 뭐냐? 바로 이 자연보호에 아주 역점을 두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는 아주 유명한 환경단체예요. 그리고 1970년대에 게일로드 넬슨이라는 이 사람이죠. 위스콘신주의 어떤 그 상원의원, 정치인이죠. 이분하고 데니스 헤이스라는 이 하버드 대학교 대학원생이 뭘 했느냐 하면은 바로 지구의 날을 제정하고 The Earth Day 4월 22일 Earth Day 지구의 날을 만들어 가지고 그 당시에 환경이 얼마나 문제가 되었던가 하면은 공해가 심하고 하니까 100만 인파가 Million Joins Earth Day Observation Across the Nation 바로 이게 맨하탄에 100만 인파가 모였다는 거예요. 이 처음으로 지구의 날을 제정해 가지고 여기에 모였는 그만큼 그 당시에는 환경 문제가 심했고 또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조인했다는 거예요. 참여하게 됐다는 거예요. 또 하나 유명한 환경 단체는 뭐냐? 바로 71년도에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 이 사람이죠. 이런 사람들이 주관이 돼 가지고 만든 반핵 원자력 발전을 막고 고래를 반포경 고래 사냥 고래를 잡는 것을 막는 그런 환경운동단체가 만들어졌어요. 이건 처음 캐나다에서 만들어졌는데 지금은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되었고 우리나라도 일부 단체가 여기에 참여하고 있어요. 근데 흥미로운 것은 뭐냐? 이 패트릭 무어라는 사람이 그린피스를 창립했던 사람이 나중에 반핵 운동을 하다가 또 그린피스의 단체 내에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탈퇴를 해가지고 지금은 이 사람이 많으냐? 전 세계적으로 친핵 운동, 원자력이야말로 가장 환경 친화적인 에너지다 라고 활동하고 우리나라에 와서도 그런 강연도 하고 해요. 하여튼 그렇지만은 그린피스가 전 세계적인 환경단체로 이제 만들어진 거죠. 또 이 우리가 환경운동 그러면은 꼭 우리 알아둘 도가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지구 먼저, Earth First라는 거예요. 1980년에 창립했는데 데이브 포만이라는 이 사람이 이분이 창립을 해가지고 지금도 아직도 이분이 살아있어요. 아주 굉장히 과격한 환경운동을.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면은 인간은 지구의 적이고 개발 사업은 타도하는 모든 개발 사업들을 타도하고 생태 레지스탕스 운동이 이게 이제 바로 Earth First의 로고지요. 로고고 여기에 그 어떤 개발하는 곳에 가지고 불도저도 부수고 뭐 이런 거죠. 이런 운동들을 하는 지금은 이제 달라졌어요. 지금은 이게 그 주변의 사람들한테 호응도 못 얻고 하니까 이제 거의 사라졌는데 이 사람들은 말이에요. 굉장히 그 과격한 이념을 가지고 있는 게 뭔가 하면은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어요. 이 에티오피아, 기아에 허덕이는 에티오피아에 줄 수 있는 최악의 것은 원조를 해주는 것이고 최선책은 자연이 스스로 균형 잡도록 사람들이 굶도록 내버려 두는 것이다. 다시 말해가지고 뭔가 하면은 이 기아에 굶주린 사람들한테 원조를 주지 말아라. 거기에서 굶어 죽도록 둬야 된다. 그래야지 거기에 살 수 있는 사람만 살 수 있도록 지구의 인구를 줄여야 되네. 그리고 또 하나는 뭐 이런 이야기도 해요. 아프리카에서 에이즈가 거기네 많이 만연할 때 말이에요.
에이즈는 지구 인구를 줄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제공한다. 아마 이분들은 저거 할 거예요. 지금 코로나가 이런 이념들은 코로나가 지구의 인구를 많이 줄여주니까 아주 그 지구가 바람직하게 가는 방향으로 생각한다. 이런 식의 어떤 그런 황당한 생각을 하는 환경단체도 그때 이 80년대 이럴 때 이런 것들이 나오게 됐다. 그러다가 이제 드디어 70년대, 80년대를 거치면서 말이에요. 이 환경에 대한 생각이 대변화를 일으켜요. 무슨 말이냐? 환경과 경제가 상생의 시대를 들어요. 다시 말해서 잘 살아야지 환경이 좋아지더라. 90년대에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새로운 앞에서 우리 지난 그 장에서 배웠던 유턴 이론이 현실로 나타나게 된 거죠. 이 유턴 이론은 바로 이 사이먼 쿠즈네츠라는 분이 처음 재창하기 시작했는데 바로 이 사람은 이것 말고 이것 때문이 아니고 다른 것 때문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던 미국 하버드 대학교 경제학 교수예요. 이 사람은 뭐냐? 초기에는 지난 시간에 얘기했죠. 경제가 성장하는데 초기에는 환경의 질이 나빠지지만은 후에는 다시 어느 정도 경제가 성장하면은 다시 환경이 좋아질 것이다. 이것이 70년대에 이 사람이 얘기했던 이론이 드디어 90년대에 와가지고 이것이 눈앞에 현실로 나타난 거죠.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앞에서 우리 환경 이념이 환경 비관주의자, 그 다음에 환경 낙관주의자로 양분되었다가 결국은 환경 낙관주의가 승리하게 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뭔가 하면은 그 당시에 이 사람이 최초에 만들었던 곡선은 이런 거예요. 이런 그 시간과 여기에 대한 게 아니고 바로 여기에 1인당 소득과 환경 파괴, 그 초기에 경제가 이렇게 1인당 국민 소득이 조금 늘어날 때는 환경 파괴가 환경이 나빠지고 많이 파괴되다가 어느 정도 되면은 다시 회복되는 이게 바로 뭔가 하면은 EKC라 해가지고 Environmental Kuznets Curve라 그래요. EKC. 바로 이 사람의 이름을 따가지고 EKC. 그래서 환경과 경제 성장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보여준 거죠. 근데 이 EKC가 91년도에 공식적으로 인정이 됐어요. 근데 이 사람은 85년도에 돌아가셔가지고 자기의 이론이 공식적으로 인정된다는 것을 모르었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것이 이제 현실로 나타나니까 유턴 이론이 바로 이것이 완전히 환경주의가 대변화가 된 거죠. 이게 결국은 또 환경 낙관론자들의 그 승리뿐만 아니고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의 승리. 초기에 내가 이야기했듯이 초기에는 뭐냐?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환경에는 우위다. 나중에 지나가 보니까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가 공산주의 계획경제가 우위다. 이유는 뭐냐? 이 자유민주주의가 뭐예요? 국민이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국민이 뭐예요? 환경의 수혜자이자 피해자예요. 환경의 수혜자예요. 우리가 흔히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약에 이 청계천, 나는 이 청계천이 복개되었을 때도 가보고 또 이 이거를 복원할 때도 참여하고 했는데 청계천이 만약에 말이에요. 그 당시에 옛날에는 80년대, 9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관선시장이었어요. 대통령이 시장을 임명을 했어요. 관선시장이었으면 이렇게 청계천을 복원하지 않았다는 거지. 왜? 그 사람은 관선시장은 뭐예요? 위에가 자기를 임명하면 서울시장이 되니까 아무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근데 민선시장이 되니까 투표를 해가지고 시장을 뽑으니까 어떻게 되느냐? 시장에 될 사람은 뭔가 하면 우리 시민이 뭘 좋아하느냐? 그걸 공약으로 내걸고 그렇게 하니까 이런 것들이 친환경적으로 변화되는 거죠. 바로 이런 것이 바로 뭐냐?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때문에 생기는. 또 그 다음에 자유민주주의는 투표권을 가지고 있고 국민이 환경의 수혜자이자 피해자가 이 권리를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국민이 뭘 좋아하느냐, 시민이 뭘 좋아하느냐를 보고 여러 가지 환경 정책을 펴는 거지요. 또 규제도 아주 엄격하게 하고 그러니까 법도 아주 엄하게 만드니까 거기에 살아남기 위해서 뭐냐? 시장 경제는 끊임없이 좋은 환경 기술을 발달하는 거예요. 지금도 그래서 뭔가 하면 공산주의 계획 경제보다도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는
경제에서는 엄청나게 좋은 환경 기술이 발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살아남으니까. 그래서 결국은 뭐냐? 지나고 보니까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환경을 좋게 하는 아주 그러한 제도였다. 그게 전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되는 거죠. 공산주의 계획 경제는 환경이 다 나빠진 거죠.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옛날에는 우리가 뭔가 하면 공해도시다. 공장이 많은 도시를 공해도시라 그랬어요. 그 과거에 뭔가 하면 울산 대표적인 공해도시였죠. 공장이 많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 봐요. 울산은 여러 가지 돈이 많고 또 울산시의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민이 뭘 좋아하느냐. 태화강이 다 썩었던 태화강을 그 환경을 살리기 위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돈을 투자하고 왜? 시민들이 좋아하니까. 또 시장은 시민들의 표를 가지고 자기가 시장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뭔가 수영을 할 수 있는 아주 맑은 물로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공해도시가 뭐냐? 공장이 많은 도시였어요. 지금은 뭐냐? 민의가 소통되지 않고 시장이라는 사람이 우리 시민들이 뭘 좋아하느냐 모르고 돈이 없으면은 이것이 공해도시가 되는 거죠. 그 완전히 환경에 대한 개념이 달라지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가 훨씬 더 환경에서 우위를 차지하게 된 것이 뭔가 하면은 지금까지의 환경 역사가 보여주는 거죠. 여기 보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하고 사회주의 계획 경제가 어떠냐를 전적으로 잘 보여주는 게 뭔가 하면 이게 유럽이에요. 이게 동유럽이고 서유럽이죠. 동유럽 쪽은 지금도 아주 그 환경이 안 좋아요. 지금도 보면은 뭐 공기도 나쁘고 가보면은 전부 생태계가 파괴되고 하천이 썩었고. 그런데 서유럽은 뭐냐? 과거에 한때 나빠졌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 발달, 환경 기술의 발달, 제도의 발달, 제도가 엄격해지고 하니까 훨씬 더 이 바로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와 이 공산주의 계획 경제의 그 차이들. 지금도 중국에는 말이에요. 산성비가 국토의 3분의 1이 내리고 있어요. 만약에 지금 그 중국의 모든 시장이라든지 모든 그 주권자를 투표를 한다면은 엄청나게 빨리 이걸 개선해 나갈 거라고요. 그런데 미국 같은 나라에 봐요. 이게 80년대에 대기 오염 물질을 100이라 하면은 끊임없이 지금 좋아지고 있어요. 왜? 국민들이 더 쾌적한 환경에 살기를 원하고. 그러니까 정부에서는 더 환경 조성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을 세우고 또 돈이 있고 하니까 끊임없이 지금 뭐 80년대에 100이었던 질소산화물은 거의 한 반으로 줄고 뭐 이거는 반보다 더 많이 줄었죠. 71% 황산화물, 일산화탄소, 납 같은 거는 거의 90% 끊임없이 공기를 맑게 해나가는 게 지금 그 현실이다. 북한은 참 불행하게도 말이에요. 돈도 없고 이 공산권에 있어가지고 이게 지금 북한의 산이에요. 산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에너지가 없으니까 산에 나무를 잘라가지고 땔감으로 쓰고 그러니까 지금 산이 다 황폐화되고 여기 또 해산시라는 데서 나무를 가져가 떼니까 이런 식의 대기오염이 에너지 봐요. 여기 보면은 뭐 우리나라하고 이쪽하고는 아주 판이하게 다르죠. 그리고 나무를 다 잘라버리니까 이게 지금 위성 사진에 찍은 거죠. 공산주의 계획 경제에 하고 자유민주주의 시장 경제의 이 환경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 데가 뭐냐? 바로 한반도예요. 한반도예요. 지금 완전히 개념이 이 대변화가 일어났다. 그래서 이제 90년대에 이런 문제 때문에 이 환경운동, 특히 환경비관론에 바탕을 둔 환경운동에 대한 비판을 하기 시작했어요. 여러 가지 책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이게 바로 이 환경사기꾼이라는 책. 이게 우리나라 책으로 번역돼 나왔어요. 여기 보면 그렇게 나와요. 이 세 그룹, 일부 학자들, 그 다음에 환경단체, 언론, 이 세 그룹이 말이에요. 끊임없이 나쁜 소식을 전해야지 먹고 사는 그 슬픔을 파는 장사꾼이다. 그러면서 그런 내용들이 많이 나와요. 아마 그 환경사기꾼이란 책도 있고, 내가 여러 가지 유튜브에도 뭐 그런 내용들이 있어요. 그동안에 70년대, 80년대, 너무나 잘못된 이 환경 예측,
계속해서 공포감을 조성하고 그러한 내용들이겠죠. 또 이런 책도 나왔어요. 환경 낙관의 시대의 도래, The A Moment on the Earth, 지구의 새로운 시대 뭐 해가지고 지구의 한 시대 해가지고 Coming Age of Environmental Optimism, 환경 낙관의 시대가 온다. 바로 여기에 바로 이 사람들, 여기에 그 그렉 이스트브룩이라는 사람이 썼는 책 보면은 로널드 베일리가 바로 이 책을 쓴 사람이고, 이 사람은 그렉 이스트브룩이 쓴 사람. 이 사람은 지금의 환경 문제는 우리가 다 해결할 수 있다. 과학과 기술로서. 이런 낙관적인 것들. 그 다음에 성장의 한계에 반해가지고 성장의 성리다. 끊임없이 인간은 경제 성장이 일어날 거고 새로운 혁신적인 기술들이 나올 것이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회의적 환경주의자. 이것도 2001년 나온 책, 이것도 우리나라, 이 책하고 이 책은 우리나라에 번역되어 나온 책이에요. 찾아보면 나와요. 그런 건데, 여기에 자기가, 환경주의자들이 하는 얘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거짓말더라, 이게. 전부 거짓말더라. 결국은 뭔가 하면 이 환경 비관론이라는 건 결국은 뭐냐? 양치기 소년과 같다. 이러한 주장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한 거죠. 나오기 시작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들이 나오기 시작한 게 뭐냐면은, 바로 2000년대 와가지고 부국 환경주의다. 결국은 뭔가 부국 환경주의 핵심은 이거예요. 가난이 환경에 최대적이고 부강한 나라가 환경을 지킨다. 그리고 지구에서 가난을 몰아내야지 인류를 사랑하고 환경을 지키는 것이다. 바로 이 사람이 앞에 우리 소개했죠. 버클리 대학교 잭 홀랜드 교수가 쓴 이 책을 내가 번역을 했고, 나도 여기에 또 다른 어떤 부국 환경 담론이라든지 부국 환경론, 학생들이 아마 도서관에 가면 있을 거예요. 찾아가지고 관심 있는 학생들 봐요.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은, 과거에는 봐요. 인간의 부유한 생활 방식이 환경을 오염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며 지구를 병들게 한다. 이게 원래 이 환경에 대한 많은 생각들, 과거의 산업화 초기에 있었던 거죠. 그리고 인간은 부유해질수록 한정된 자원을 더 많이 소비하고 인구는 과잉 상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환경은 더욱 훼손되고 오염된다. 그런데 막상 사람이 잘 살게 되니까 인간의 부유한 삶은 환경을 돌보게 만들었다. 사람이 잘 살게 되면 말입니다. 자기의 건강을 돌보고 건강하고 쾌적한 어떤 그런 삶을 살고 싶으니까 봐요. 인간은 부유해질수록 자신의 건강, 환경의 쾌적함, 그리고 자연의 아름다움을 더욱 원하게 된다. 부가 증대될수록 환경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는 경제적 수단이 마련되었다. 이게 완전히 달라진 거죠. 지금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을 중심으로 달라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국 환경주의가 등장하고, 이것이 이제 많은 사람의 이념. 하지만은 여전히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계속해서 우리가 잘 살려고 하다가 망쳤다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실제 자료가 있어요. 2005년도에 나온 자료 보면은 환경 지속성 지수 ESI,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Index라는 이 환경 지속성 지수하고, 이게 뭔가 하면 1인당 국민소득이에요. 1인당 국민소득이 높은 나라일수록, 스위스라든지 덴마크라든지 미국이라든지 높은 나라일수록 바로 이 환경 지속성 지수가 높지요. 못 사는 가난한 나라, 차이나 뭐 여기 이라크, 우즈베키스탄, 북한도 여기 있죠. 그래서 지속성 지수가 떨어지는 거죠. 우리나라는 이쯤 와 있고 지금은 조금 달라졌을 거예요. 그럼 노스 코리아 최하위 했어요. 최하위. 이런 식의 바로 이 환경 지속성 지수와 국민 소득과의 관계가 부국 환경주의를 잘 보여주는 아주 좋은 어떤 지표예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 환경주의의 대변화를 봤어요. 과거에는 이 사회주의 계획경제가 환경적으로 우수하다 했는데, 이것이 자유민주 시장 경제가 훨씬 좋아하게 됐고, 그리고 또 여기 잘 사는 것이, 이 그래프에 보듯이 잘 사는 것이 결국은 환경을 잘 관리하고 환경 지속성 지수가 높다. 여기까지 우리가 봤습니다.